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어렵게 배우는 게 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먼저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예전 교과 과정에는 이동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뒤에 가면 변환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에서 변환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이동 파트는 이제 변환의 일부였기 때문에 변환을 이해하면 이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환 없이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등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변환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라 그래서 꼼꼼하게 이해를 시켰는데, 이제는 그냥 이동만 딱 배우고 끝이기 때문에 결과를 잘 암기하고 그 암기하는 과정에 논리적 모순만 없으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너무 안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암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동은 평행 이동 배우고 그 다음 대칭 이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냥 이동을 시킬 때 점에 대한 이동이 있고 도형에 대한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어떠한 점이 있을 때 그 점 하나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것, 변환을 하는 것을 점의 이동이라 하고요. 도형의 이동은 도형 전체가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도형이 전체 다 이렇게 평행 이동하든지 대칭 이동하든지 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2,3이 있고요. 2,3을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해달라 하면 점은 3,4가 됩니다. 점은요. 그런데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속편하게 y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y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도형에서는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갈까요? 점의 이동은 그냥 가는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이동할 때는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죠? x, y를 x 방향으로, 선생님 이제 편의상 x를 위로 적겠습니다. x 방향으로는 그냥 플러스 a만큼 해줘, y 방향으로는 플러스 b만큼 해줘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3이었다. 그런데 x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해주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해줘 하면 그냥 5,2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도형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x, y라고 하지 않고 f를 달죠. 이게 이제 함수, 도형을 표현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함수보다는 도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똑같죠. x는 a로 a만큼 이동시키고 y는 b만큼 이동시키라 했을 때 이때 이게 전부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요. 새로운 점은 x'이다. 새로운 점은 y'이다.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암기를 해 보시면 조금 수월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fx, y가 처음에 있었을 때 얘가 새로운 함수가 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건데요. 얘를 새롭게 g라고 표현하지 않고 f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f를 가지고 표현을 나타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f는 잘 보시면 x 자리에 이제 x 플러스 a는 x 프라임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걸 대입해 주는 겁니다. y 자리에는요 뭘 대입해 줘야겠어요? y 플러스 b는 y 프라임이니까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걸 이렇게 놓는 게 핵심이겠죠. 이렇게 놓기만 하면 딱히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이제 함수를 쓸 때는 프라임을 굳이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진 무언가와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새로운 gx가 될 건데 그 gx를 굳이 f를 가지고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은 그냥 하시고 도형은 뭘 해라? 부호를 반대로 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를 반대로 해라. 왜 이렇게 되냐? 이런 변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동을 할 때 a만큼 b만큼 이동을 해달라.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새로운 점이죠. 그리고 얘는 이 함수는 새롭게 이제 g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이 될 건데요. 얘를 앞에 이 fx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런 아까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동물들은 다양한 동물이 있는데 인간은 그 중에 가시광선이라고 특정 파장의 빛만 볼 수 있죠. 보통 400에서 한 700 정도 사이에 나노미터의 파장의 빛, 빨주노초 파란 보호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요. 그런데 여러분, 박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파장의 소위 우리가 뭐라 하죠? 초음파라고도 하죠. 선생님이 예시를 잘못 들었는데 이제 광선이라고 했으니까 빛의 예시를 들었어야겠네요. 초음파는 음파니까 좀 다릅니다. 어쨌든 뭐 어떤 식물 중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벌이나 뭐 꽃들은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파장의 빛을 보거나 인식하여 정확하게 내가 이 꽃에 무슨 물질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으로 예를 들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쉽게 박쥐로 예를 들어볼게요. 박쥐나 돌고래나 뭐 이런 친구들은 초음파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울트라죠. 우리가 넘어서는 그러한 음파를 듣고 이용할 줄 압니다. 인간은 못 듣겠죠. 인간이 들을 수 없어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박쥐들은 그걸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 박쥐들이 듣는 것을 인간이 듣는 수 있는 그러한 음파의 범위 안으로 변환을 해주면 우리가 박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현을 해주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듣는 그 주파수를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주파수로 해석을 해놨을 때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적외선 카메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적외선을 볼 수 없죠. 한밤중에. 근데 야행성 동물들은 이 적외선을 본단 말이죠. 그럼 이 적외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어떻게 해요? 약간 평행이동 또는 뭐 어떠한 일정한 규칙에 의한 변환을 시켜 놓으면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지금 다 평행이동 또 대칭이동 이런 도형의 이동의 예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걸 우리가 아는 걸로 해석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걸 이제 왜 배우는지는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잘 정리하시면 점은 그냥 도형은 마이너스 붙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점은 그냥 이렇게 두시고 도형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꼭 이렇게 한번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개념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문제를 잘 풀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 했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의 이동은 어렵지 않죠. 자, 평행 이동 이번에는 이건 점이죠. 점. 이거 잘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플러스 3만큼 됐네요.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형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해달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인데 얘가 새로운 x 프라임, 얘가 y 프라임입니다. 넘겨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 프라임 마이너스 2 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에서 좀 중요한데요. 원은 잘 생각해 보시면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요. 이동을 해봤자 뭐만 변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봤자 중심만 변하죠. 그래서 중심만 변하고 원의 반지름이랑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3, 마이너스 4라는 중심을 그냥 점으로 이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얘를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걸 도형의 이동처럼 하셔도 똑같습니다. x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똑같죠. 핵심은 x 프라임 y 프라임도 나중에 그냥 x y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프라임은 처음에 구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프라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도 나중에 없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 다 프라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 들어가 이렇게 계산하고 나중에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점에 대해서요. 여기만 2라고 하고 3이라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뭐 1, 2 1,1 이렇게 둡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4가 되겠죠. 이 3,4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건데 이게 지금 f1, f1이죠. 자, 이걸 우리가 3 빼기 2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점이 원래 뭐였냐? 3 빼기 2. 그러니까 x가 1일 때 여기죠. x가 1일 때 자, 그 함수값 이 y는 그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에다가 뭘 더해준 거랑 같아요? b만큼을 더해준 거와 같아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아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이때 b를 넘깁니다. 그러면 fx-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을 아까 뭐로 봐라? gx로 봐라. 이렇게 새로운 함수예요. 이 새로운 함수 gx 이렇게 봤을 때 자 3이 필요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지금 난 3이 필요해요. 3이 필요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되려 여기 이만큼을 빼준 f1이죠. f1 그리고 더하기 3 이 y만큼 3 되는 값이다 라고 보면 정확하게 4가 해석이 되죠. 자, 너무 방금 내용이 어려웠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 없애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또 자주 나오는 방식이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도형의 이동을 줍니다. 도형이 A에서 B로 이동했어. 이때의 평행 이동을 마찬가지로 어떤 점을 이동시켜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도형의 이동을 잘 해석해서 여기 해석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긴 플러스 1만큼 같구나. 점인지 도형인지 항상 보시고요. 마이너스 b만큼 같겠네. 그럼 이렇게 갈 때 플러스 1이 됐고요.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a와 b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 점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2만큼 됐네요. 얘는 마이너스 3만큼 됐네요. 도형의 이동이니까 x자리에 x 마이너스 2, y자리에 y 플러스 3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평행이동이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상황은 이따가 잠깐 보기로 하고요. 대칭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은 이 결론을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좀 까다롭습니다. 못할 정도는 아닌데요. 좀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납득하시고 결론을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점 따로 도형 따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점 따로 도형 따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먼저 어떻게 되냐, 자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했을 때요, 이 대칭 이동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는 건데, 자 x축으로 대칭 이동뿐만 아니라 모두 다요,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대칭이니까 중점을 따집니다. 뭔가를 대칭해서 이동했다는 건 항상 중점이 생긴다는 거죠. 중점, 이렇게 중점에 대해서 생각할 것,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물론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로 평행 이동한 이 점이 처음에는 이건지 모르죠. 처음에 뭐라고 넣어야 돼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을 텐데, 얘가 중점을 살펴보면 중점은요 지금 y 값이 0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자 x 플러스 x 프라임 분의 2 y 플러스 y 프라임 분의 2가 얘가 0이라는 소리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였다는 소리고, 여기는 x죠. 똑같이 x라는 건 x 프라임이 x였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중점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었죠. 중점만 가지고도. 자, 여러분 천천히, 선생님 좀 빨리 말했는데요, 방금 말이 좀 빨랐으면 여러분이 멈춰놓고 한번 직접 구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도 마찬가지면, 자 여기가 대칭해서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x가 마이너스 x가 돼야겠죠. 자, y값은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도 안 사용되죠. 지금 여기도 원점이니까 원점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여기를 처음에는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놓고 해보시면 x 프라임은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고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된 점들을 구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자 y는 x에 대칭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죠.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두시고 이 친구들을 중점을 구해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이 중점이 y는 x 위에 있대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y는 x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좀 이거 없애고 이렇게 나타낸다 해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x 프라임이 뭐고 y 프라임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x 프라임은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겠죠? 수직이니까요. 왜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이 y는 x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에 뭘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 식을 또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선생님 좀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여러분 얘를 더해주면 나오는 식이 있습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x 프라임이고 여기는 2y죠. 그래서 x 프라임은 y라는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프라임 값이 y인 거죠. 이거 빼주면 반대로 이제 x 값, 이렇게 y 프라임 값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암기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 암기를 해버리면 편한 건데, 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방금 선생님이 했던 논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 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중점, 기울기, 여기 있는 건 암기를 해준다. 다음에 이때 좀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점과 도형의 차이가 뭔가요?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없다. 왜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2,3 있습니다. 자, x축으로 대칭해줘요. 이런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x축 대칭이니까 암기된 게 나와야겠죠. 머릿속에 x축 대칭은 얘가 x축에서 이렇게 대칭해서 넘어가요. 그럼 x값은 그대로겠죠. x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 y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y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x는 그대로고 y는 마이너스 y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3 이렇게 점대칭이 되죠. 자, 이걸 도형에다 똑같이 해봅시다. x, y 이렇게 두시고, 자, x는 그대로 있고요. y는 자,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는이라 해버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낫겠죠. 이렇게 방향으로 y랑 y 마이너스 y가 같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 도형은 이렇게 x 프라임이라고 놔라 이거였죠. y 프라임이라고 놔라. 이렇게 놓고 나면 자, x 자리에는 당연히 x는 x 프라임이 들어갈 것이고요. y 자리에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x는 그대로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으로 나갑니다. 자, 원리는 똑같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프라임은 지워도 된다 했죠,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나면 결론적으로 똑같죠. 차이가 없다는 거야. 차이가 없어요. 그럼 차이가 없는 원인도 그 메커니즘도 알겠죠. 여기에 뭔가 더하거나 빼야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지. 여기는 뭐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선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이 똑같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은 또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 다르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그림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얘가 이렇게 x축으로 대칭되구나. 데칼코마니 되겠구나. 여기는 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자, 여기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y는 x에 대한 대칭을 잘 보셔야 하는 게 만약에 이게 2,3이었어요. 1,3이라 해봅시다. 1,3이었어요.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은 3,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나중에 역함수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요. 특징들을.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또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0,2였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2,0이죠. x절편이 y절편으로 바뀌고 이런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봐라. 그럼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왜 어렵지 않다고 해요? 도형이랑 점이랑 방식이 똑같으니까 y는 x만 잘 바꿔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자, 얘를 원점 대칭하면 그럼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원점에 대칭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원점을 하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게 바로 축 튀어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해라. 그러면 3x에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먼저 이 친구를 원점 대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르게 옮겨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y는 x에 대칭을 해놓고 어떻게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가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를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중점 구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했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예요. 대칭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외워줘도 상관없는데 원리를 저 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이제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일단 기본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는요 대부분 연속적으로 나타내요. 연속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하고 y축을 얼마만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점을 다시 x축에 대칭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시킵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그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규칙성을 찾아라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 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개념이 다 끝납니다.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중요하고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중점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 y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만든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중점이 나타나겠죠.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했으니까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랑 같은 거죠. 얘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식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x 플러스 x 바가 a니까 x 플러스 x 바는 2a죠. 그랬을 때 우리가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대입을 해야겠죠.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되니까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똑같이 결론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왜 도형이 이렇게 되고 점도 이렇게 돼서 결과가 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앞에 변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너무 어렵다면 그냥 결론을 잘 여기는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여기에 x, y를 놓고 여러분이 중점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이게 크게 고민이 되지 않아요. 고민이 되지 않는데 도형할 때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도형할 때는 방금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관계식 세워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알겠죠? 자, 이 점을 여기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점대칭이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보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이 별표인 점을 대칭 이동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AB로 놓든 XY로 놓겠죠. 그리고 중점 구해주면 중점에서 AB를 구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은 물론 원은 좀 쉽습니다. 원은 5,0 이렇게 놓고 얘를 점대칭 시킨 다음에 다시 해석해주면 되죠. 근데 그냥 직선 같은 애들을 점대칭 시켰을 때는 반드시 부호 조심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호를 조심해서 대입을 해야 한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중심을 구한 다음에 중심을 이렇게 대칭을 시킨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점대칭을 시켰죠.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봅시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반드시 두 가지, 처음에 중점, 그 다음에 수직 다 써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직에 대한 걸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찾아줄 수 있어야겠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게요. 뭐 문제를 풀면 되는 건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자, 점 이것을 여기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라.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게 y는 2x-3이라 해봅시다. 여기 1,4가 있어요.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 어떤 점을 여러분이 구한다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a, b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중점이 1 플러스 a를 2로 나눈 것, 4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 이 중점이 y는 2x-3 위에 있으니까요. 대입을 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해보시면 4 플러스 b는 2로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a-2고 2 곱해주면요 4 플러스 b는 2a-4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았죠. 하나 더 어디서 찾아요? 기울기로 찾습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2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수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a-1, b-4 해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a,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도형을 넘길 때는 어떻게 넘기냐? 반드시 도형을 넘길 때는 여기에 x, y를 써줘라. x 프라임, y 프라임을 써줘라. x 프라임, y 프라임을 써줘야 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요, x는 x 프라임 뭘로 나타낸 식, y는 y 프라임 뭐로 나타낸 식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방식은 중점 그리고 수직 두 가지로 구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중점으로 구했죠.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수직으로 구했죠. 수직으로 구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식을 연립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x 프라임, y 프라임의 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x 프라임과 x로 나타낸 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y를 없애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 해줘야겠어요? 여기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 니은을 가지고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이랬을 때 기억 니은을 가지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에 y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x를 어떠한 하나로 나타나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나 y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해야 됩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 말고 x나 y 중에. 그래서 여기서는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더해주면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 x는 2y 프라임 마이너스 6이다.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x가 뭔가 변환된 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빼주면 이번엔 y를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엔 빼주면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y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x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 프라임 플러스 3이다. 자, 이걸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 어디에 대입을 해줘요? 원래 있었던 식에다가. 원래 있었던 식이라 하면 무슨 식이죠? 이 식이죠. 얘를 대칭시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새로운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죠. x 자리에 y 자리에 각각 넣습니다. x 자리에 이걸 넣고요. 여기 이걸 이렇게 들어왔고, 자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넣었겠죠. 여기 x 자리에 y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식은 프라임이 들어간 이 식이고요. 마지막에 프라임 지워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좀 까다롭죠? 어떻게 하는 건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점 대칭, 직선은 대칭까지 하면 개념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시험에 뭐가 나오냐? 시험에는 첫 번째 기본형 아까 봤던 겁니다. 자, 점에서 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킬 때 도형을 평행이동 시켜봐라 이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여기 접한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쉬우니까 이렇게 접한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형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형 문제는 말 그대로 해석해서 점인지 도형인지 조심해 줘야겠죠. 평행이동 시킬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엔 없는데 이걸 연속해서 시킬 때가 있어요. 연속해서 시키면 그걸 시키는 대로 차근히 하면 됩니다. 점 대칭하고 원 대칭하고 평행이동 시키고 그래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형 문제는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시험에 나올 것 중에 기본형 문제를 가지고 규칙성을 찾게 하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규칙성 문제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해놓는다는 걸 다른 문제를 해놨네요. 한번 같이 규칙성 문제를 봅시다. 규칙성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네, 자, 규칙성 문제를 다시 보시면 2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제 29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할 때 이거는 따로 하도록 하죠. 여기 따로 빼서 직선 대칭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혼동을 했네요. 자, 28번부터 보죠. 자, 규칙성을 찾아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대칭 이동 한번 하고요.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도 한번 하고요. 또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을 하고요. 이렇게 뺑뺑뺑 돌리죠. 그랬을 때 얘가 이걸 반복한대요. 그래서 57번째를 찾아라. 이런 문제죠. 규칙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돌리면 얘가
자기 자리로 원래 돌아온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선지를 봐도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축의 대칭을 한번 했어요. x축 대칭을 했습니다. 그걸 y축 대칭을 한번 했네요. y축 대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두 번 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또 대칭을 했어요. 원점. 그러면 원점 대칭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놓고 해도 됩니다. 얘가 a, b였다가 a-b였다가 -a-b였다가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아, 세 번 만에 돌아왔네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봐야 돼.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을 해달래요.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달라는 건 얘가 y는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1로 또 넘어가네요. 그럼 이번엔 b, a가 되겠죠. 자, b, a가 됐어요. 이게 지금 P4입니다. 네 번째 했어요. 이걸 반복하래. 자, 그러면 여러분 1, 2, 3, 4까지 하고 나니까 A, B가 어떻게 됐어요? B, A가 되겠죠. 그럼 이걸 또 한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5, 6, 7, 8. 네, 당연히 얘가 A, B로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만 해도 얘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싹 보니까 총 8번 하면 다시 돌아오겠죠. 이때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X축 이동한 다음에 Y축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원점 대칭 해주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는 가장 좀 간단한 케이스를 넣어놨고요. 또 연속해서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57번째 좌표를 물어봤으니까요. 자, P8은 자, 8번째 이제 점이죠. P8은 P1과 같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57을 8로 나눠주면요. 죄송합니다. P9가 P1과 같겠죠. 왜냐면 자, P1을 한번 대칭했을 때 P2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칭을 P1을 아니네요. 여기가 처음에 P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걸 P1, 두 번째 한 걸 P2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여기 처음에 P0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자, 처음에 이렇게 P1, P2, P3, P4까지 온 게 지금 여기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P8까지 간 게 원래 처음 점과 같았으니까 얘를 P0로 보면 되겠네요. P0가 7,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은 8로 나눠주면요. 7, 8에 56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P8 또 한 번 이제 다시 P0가 됐죠. 이걸 총 7번 한다는 뜻이죠. 7번. 7번 하고 나서 마지막 한 번은 P1이 되겠다. 그래서 P1이 되는 건 얘를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 점이니까 얘를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요. X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3번이다.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직선 대칭 좀 방금 까다로웠죠. 그 직선 대칭을 보시면요. 얘는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시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9 플러스 33 25로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3,7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다. 대칭 이동을 했어요. 대칭 이동한 점이 뭔데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5,3이니까 죄송합니다. 5,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대칭 이동한 점이요.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 125 빼기 9 해서 넘어가면요. 여기는 34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게 넘어갔을 때 는 뒤에 가요. 얘가 똑같이 평이동을 했을 대칭 이동 평이동을 했을 때는 반지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25가 나와야 되니까 먼저 C는 9라고 찾아놓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 선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점 생각하시고요. 수직 생각하셔야겠죠. 자, 중점 생각해 보면 둘의 중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해서 2니까 1, 4니까 2, 1,2가 중점이죠.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주면 y에 2를 넣고요. a 플러스 b다. 이렇게 결론이 하나 나오고요. 수직을 구할 수 있겠죠. 수직은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예요.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녀석의 기울기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4여야겠죠? 그래서 A가 5분의 4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B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B는 5분의 6인가요? 그래서 AB 곱해서 25 잘 풀었네요. 그러면 5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거기다 25 곱해 주시고 더하기 9 해주면 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직선 대칭.